미래를 배경으로 한 SF 애니메이션에서는 무인 전투기가 등장하곤 합니다.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시리즈에서는 오스트가 등장하고 전투 요정 유키카즈에서도 무인 전투기는 애니메이션 주제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하죠.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무인 전투기가 중요한 소재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탑건 매버릭에서는 에드 해리스가 무인 전투기 지지파로 등장하여 뼛속까지 파일럿인 탐 크루즈를 갈구고, 영화 스텔스에서는 무인 전투에 탑재된 인공지능 에디가 주인공 팀을 골치 아프게 만들죠. 무인 전투기는 이렇게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잘 등장합니다만 무인 전차란 소재는 딱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전차 덕후로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벌즈 앤 판처에서는 신나는 전차 액션을 즐길 수 있었고, 공각기동대에서는 귀여운 사고전차 타치코마가 등장하여 맹활약을 펼치긴 하죠. 그런데 벌즈 앤 판처에서는 무인 시스템은 없고 혈기왕성한 소녀들이 전차를 조종합니다. 타치코마는 전차란 이름이 붙어있지만 전차보다는 거미형 로봇에 가깝죠. 정녕 탱크스럽게 생긴 무인 전차를 테마로 다룬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없는 걸까요? 짜잔! 여기 무인 전차를 다룬 초고대 애니메이션 테크노폴리스 21세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무적전차 태무진이란 제목으로 공중파에서 방영되었는데, 군에서 개발한 신형전차 태무진이 탈취당한 후 태무진의 무인 시스템이 갑자기 가동되면서 도시를 작살내는 내용이 주요 스토리입니다. 이 난동을 막기 위해 맹활약하는 미래경차의 활약을 담고 있죠. 태무진은 전차답게 강력한 주포가 포탑에 달려있고 부무장으로 공축기관총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현대전차와 다를 게 없죠? 현대전차의 대공기관총 자리에는 레이저 무장이 달려있는데 원격 무장 스테이션으로 차량 내부에서 조준하여 사격할 수 있습니다. M1 에이브럼즈 전차 중에도 CROWS라 불리는 원격 무장 스테이션이 달려있는데, 1982년 제작된 테크노폴리스 21세기에 등장하는 태무진이 얼마나 미래를 잘 이어냈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태무진에는 능동방어 시스템도 달려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오자 교란용 입자를 살포하여 회피하는 장면은 현대전차의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시스템과 닮은 꼴이지 않습니까? 수송기에서 뛰쳐나와 낙하산으로 강화도 할 수 있고 슈노켈을 장착하고 있어서 수중도하도 가능합니다. 전차임에도 수상부상 능력도 가지고 있네요. 물론 현대에도 이런 기능들이 일부 적용된 차량들이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기능이 한 차량에 담겨 있으니 엄청난 범용성이라고 할 수 있죠. 태무진이 현대전차를 능가하는 특징은 인공지능 탑재 무인전차란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제외한다면 무인전차란 개념은 일찍이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있어 왔습니다. 독일군 공병대가 운용했던 골리앗은 강력한 참호나 벙커를 폭파하기 위한 소형 자폭전차를 할 수 있었고, 보르크바르트 사호는 폭약을 내려놓고 빠져나올 수 있어 재사용이 가능한 무선전차였습니다. 소련군의 경우에는 각종 경전차를 개조한 텔레탱크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했죠. 화염방사기나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원격 전투도 가능했고, 여차하면 폭약을 잔뜩 싣고 돌격하여 독일군처럼 자폭무기로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자제어 기술이 영 별로여서 널리 쓰이진 못했지만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전차란 개념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셈이죠. 그럼 전자제어 기술과 소프트웨어가 넘사벽으로 발전한 현대는 어떨까요? 당연하지만 초분사 강대국 미국에서 무인 전투 차량 개발이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로보틱 컴뱃 비클이란 이름의 차량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로보틱 컴뱃 비클은 세 종류의 차량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젤로 가벼운 RCV 라이트, 기관총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달아준 10톤 미만의 소형 정찰 전투 차량입니다. 그 다음은 RCV 미디움, 보병 전투차급 화력을 달아준 10에서 20톤급 사이즈의 중형 전투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RCV 헤비, 전차급 화력을 장비한 20에서 30톤급 대형 전투 차량입니다. RCV 헤비는
크기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가히 무인 전차라 불릴 만한 물건이죠. 물론 미국군의 차기 보병 전투차인 선택적 유인 전투 차량도 필요시엔 승무원들이 모두 하차하여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미래 전투 차량엔 무인화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셈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무인 전투 차량으로 전 세계 군대가 도배되면 스카이넷이 출현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알파고님 출동! 출동! 인공지능은 이동 경로의 최적화, 장애물 회피와 극복, 표적 식별 및 조준에는 큰 고민 없이 종용할 수 있지만 만약 테크노폴리스 21세기의 태무진처럼 인공지능 스스로 완전 자율 전투까지 수행한다면 기계가 판단하고 기계가 스스로 공격하며 기계가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걸까요? 기계는 실수하지 않을까요? 오작동으로 아군을 공격하거나 민간인들을 무차별 사살하는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는 이런 사고들에 대한 책임은 지휘계통의 지휘관 그리고 실제 방아쇠를 당긴 군인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의 감독 실수가 없었는지 실제 사격한 병사가 표적 확인을 게을리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작은 우연들이 겹쳐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게 되어 있죠. 무인 전투 시스템이 아군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사고가 난다면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가 져야 할까요? 책임진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 져야 할까요? 테크노폴리스 21세기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무인전차 태무진. 무려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윤리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전쟁도서관이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時の泣き